잘 지내시죠? 네, 카페에서 인사드리는 이가은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컬러 테라피스트라는 직업 미래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직업으로 이 컬러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지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저와 다른 형태로 이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사례 그리고 그분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소신껏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비교를 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산업적인 측면하고요. 직업적인 측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직업을 설명하는데 산업과 직업 각각 비교가 필요할까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가 그리고 게임 개발자라는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요즘처럼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직업이 있어? 그게 정말 직업적으로 매력이 있나? 너무 게임에 푹 빠져서 자기 삶이 없는 덕후 같은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평가를 불과 10년 전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팽배했는데 지금은 게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직업적으로 촉망받는 직업이 됐거든요. 제가 게임 회사 출신이기도 하고 주변에 엔지니어들도 많아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직업이 인정받는 시기가 오긴 오는구나 라고 느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맞고 이게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맞는가 같이 선택하는 게 같이 고려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교도 여러 산업군이랑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컬러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은 어떤 산업군에 속할까? 일단 컬러 테라피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이 뒤에 테라피라고 붙여져 있는 게 힐링 산업에 속하는 업계에 있어요. 간단하게는 주변의 요가, 명상도 이 힐링 산업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힐링 산업은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다양한 통계들이 있을 정도로 성장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업계예요. 예를 들어 요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것 혹은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어떤 도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집에서도 아주 간단히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만큼 그리고 일상적으로 요가복을 입는 분들도 많을 만큼 성장하고 성장해 나갈 이런 전망을 보고 있거든요. 컬러 테라피라는 분야도 이 힐링 산업 분야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분야에 속해 있어서 긍정적인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이 컬러 테라피라는 걸 하는 컬러 테라피스트는 직업적으로 얼마나 더 성장을 할까? 이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가장 궁금하신 건 이런 걸 것 같아요. 얼마나 버세요, 선생님? 제 주변에서도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솔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업계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수입의 정도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유명하신 선생님들, 손에 꼽히는 몇몇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클래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달 매출 그런 클래스가 열렸을 때 한 달 매출로 본다라고 하면 몇 천만 원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육을 통해서 이 컬러 테라피라는 걸 개인들이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억대의 매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저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컬러 테라피라는 도구를 가지고
상담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제품군들로 일상에 이제 선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이 저와 똑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지만 직업으로 활동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 격차가 아직은 조금 있는 분야입니다. 왜 그럴까? 일단은 컬러 테라피라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혹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인지하셨지만 그 전에 네, 이런 직업,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 대다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어요. 네. 한국에는 컬러 테라피라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힐링 서비스가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니즈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수익화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세 가지 단계의 수입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이 안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보고 있을까,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보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죠. 일단 긍정적인 방향은요. 이것도 예로 들어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주변에서 캔들 공방, 비누 공방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요즘 캔들 공방, 비누 공방 보실 때 어떠세요?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주변에 많지 않지 않나요? 그 차이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라이센스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거를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에게 제공하다 보면 고객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거 지겹다. 뭔가 좀 독특한 거 하는데 없을까? 이런 생각. 독특한 카페를 찾아가고 독특한 음식을 먹고 싶듯이 사람들에겐 계속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제공하는 아주 소수의 몇몇만이 있을 뿐인 거죠. 컬러 테라피 분야도 똑같아요. 저도 제가 배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대로 하지 않아요. 네. 이 안에서 저는 회사 구조로서 제 개인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사의 구조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 안에서 제품들도 생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아카데미에서만 제공하는 시스템, 비누 공방을 또 다시 예로 든다라고 하면 비누 공방에서 그 협회에서 받은 프로그램 그대로를 제공하는 형식이 아니라 독특한 저만의 컨텐츠들을 만들어가는 회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상품,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분야가 직업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방향하고요, 사회적인 방향 두 가지를 또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적으로 이 직업을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네.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도 이 힐링 분야는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잠시 있었던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기 일상 케어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개인의 직업적 행복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직장 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하다가 이 직업으로 전향한 사람이에요. 부동산에서도 있었었고, 게임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광고사, 뭐 이렇게 직업들을 쭉 거쳐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 강도가 너무 낮아요. 예전에 직장에서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이가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유해진단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이거는 할만하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적어도 굉장히 경미한 수준의 일상 스트레스 정도만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직업에 대한 행복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은퇴가 없는 직업이에요. 네. 이 색채 심리를 통해서 색을 통해서 마인드 케어를 하는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쌓이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실현해 보면서 그 자체가 계속 경력으로 쌓이고 그 많은 경력이 새로운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만났을 때 그 자체로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업계라 은퇴가 크게 없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색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을 본 지 3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뢰가 가고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 장점으로 저는 이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점 세 가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단점 세 가지. 일단 첫 번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만의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개발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은 이 직업이 크게 수익이 되거나 매력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좋은 툴도 자기 삶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행복하지 못하죠. 라이센스를 따는 비용이 굉장히 고가예요. 네, 저도 몇백 단위를 훨씬 넘어서는 비용을 투자를 하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투자비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크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통해서 이 직업을 알게 됐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색이라는 혹은 미술이라는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 테라피스트 혹은 색채 인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의 직업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첫 번째 자질을 꼭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색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테마를 통해서, 색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적어도 1년에 두세 가지 혹은 아주 적다라고 하면 뭐 한 가지 정도의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제품, 이걸 개발할 수 있겠다. 내가 얼마든지 세상에 이거를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장점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 선택이 이렇게 어려워요. 네. 저도 10대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오래 방황하고 직장을 그렇게 옮겼던 것도 저에 대한 적성이 정말 이 직업이 맞을까?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나 불안이 많이 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잘 하신다면 저도 제가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한다면 몇 억대에 몇십억 대에 지금 굉장히 잘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그런 큰 회사로 키워갈 수 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좋은 답변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라도 이거를 보시고 더 궁금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번엔 제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고 있나 예고를 해볼게요. 책을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색깔책은 아니고요. 마음에 위로가 되는, 우리는 색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잖아요. 마음에 너무 따뜻한 위로가 되는 심리학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사랑과 일상의 행복을 나눠드릴 수 있을지 밑에 글로 제가 제목 남겨놓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가은이었어요.